저는 원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고요. 근데 사실 동양화랑은 또 상관없이 게임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람의 나라라고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림 그리는 그런 거 있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로 의상도 그리고 몬스터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신기한 게 제가 처음 그 게임 회사 경력을 뭐 동양화랑은 상관없는 걸로 했지만 이게 한국 이제 고구려 이런 배경을 하고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한복을 그릴 일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한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크게 막 이걸 내가 그려야겠다 그러진 않았고요. 계기는 이제 제가 게임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도트 게임이 이제 한물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3D 게임이 너무 어마어마한 퀄리티로 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엄청 잘 만들잖아요. 막 미국의 픽서나 디즈니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는데 나는 또 여기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찌됐든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프리랜서를 한 번 했었는데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 벌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똑같이 도트 그래픽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번 쓴맛을 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돈은 회사에서 벌고 근데 난 어쨌든 그림이 좋으니까 그림을 그려야겠어. 근데 또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리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거를 한참 생각하고 있을 때 한복이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황진이를 보고 되게 인상을 강하게 받았었는데 그림을 그릴 때 그게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한복이 그렇게 이쁜데 내가 그려볼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물들이다라고 컬러링북도 나오고 또 한복을 제가 계속 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궁금하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안 바깥 다 까서 보고 싶은데 사실 그거가 쉽지가 않고 그래도 이제 제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과 뭐 인터넷의 자료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거를 약간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는 그런 노트처럼 내가 정리를 약간 그림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연재를 하고 또 책을 내면은 저처럼 이제 한복을 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나 뭐 창작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한복의 이름이랑 뭐 시대 뭐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입었는지 정도는 한눈에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자 연재를 하고 또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올해의 책 수상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그냥 그렸더니 한복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관상도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전과 활동들을 해왔고요. 주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보통 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시들을 쭉 했고 다양한 기업과 또 뭐 많이 아실 뭐 마블이나 디즈니와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디대 한복복식과학과에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복을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이제 여자 한복 책을 출간하고 너무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요. 네, 남자 한복 책 출간을 준비를 하기 위해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자 또 교수님께 바로 이렇게 고견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네,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인터뷰라든지 뭐 유튜브에 제가 직접 올리기도 하고요. 프로젝트 한 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전시가 비교적 최근 전시로 그래도 소개를 하려고 이미지들을 골랐습니다. 서울대 관정관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덴마크 비보르의 초청을 받아서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네, 책 표지이기도 한 앨리스가 그때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거기 계신 애니메이터 분들과 협업을 해서 움직이는 화면으로 네, 아주 간단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달 정도 걸려서 거기서 같이 제가 아트 디렉팅을 같이 하면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브라질 봉에찌로 대로에 이제 이 그림 외에도 제 그림 뭐 앨리스라든지 화관 뭐 이렇게 포함해서 새로운 그림과 함께 구작 신작 다 합쳐서 5점의 그림이 이제 건물 외벽에 이렇게 전시가 됐어요. 네, 여기가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가 아무래도 한국 교민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이런 문화 교류와 그리고 더욱 친목을 도모하고자 네, 보시면은 이 그림을 따로 넣었어야 되는데 네, 보시면은 나이아라고 네, 심청이 떠오르시죠? 네, 네. 근데 네, 아니에요. 그 아마존의 전설이 있는데 그 원주민 처녀가 달을 너무 사랑해서 달의 아름다운 남신을 사랑해서 쫓아다니다가 달을 보고 너무 그 달빛에 취해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꽃으로 태어나게 해줬대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연꽃이라는 네, 저희도 연꽃 심청 이런 모티브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모티브가 너무 신기하게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신화와 네네. 그게 너무 들어맞길래 요거를 이렇게 저 원주민 처녀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 주변은 그 대왕 연꽃이랑 그 아마존에 사는 그런 동물들, 새라든지, 네네, 밑에 보시면은 핑크 돌고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죠, 이게. 네, 저도 그리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품을 쭉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복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그려왔는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이 그림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앨리스가 터널로 떨어지는 그림인데요. 이것과 뭐 미녀와 야수 이런 한복을 입은 서양 동화 시리즈라고 해서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아름아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림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때가 네. 네네, 2013년 겨울 2000이었던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제 메일함이 폭발을 했습니다. 진짜로 터진 건 아니고요. 한 메일이 300통이 와 있고 그 이후로도 한 100통, 200통씩 계속 며칠을 메일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영미권, 서구권 그 유명한 사이트란 사이트에는 제 그림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딧 뭐 이런 커다란 그런 커뮤니티. 그래서 거길 들어가 봤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뭐 이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옷이 달라. 이 옷 뭐야? 너무 궁금해. 뭐 어떤 사람들은 코리아 기모노다. 또 어떤 사람들 아니야 이거 한복이다. 아마 한국 분이겠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이 옷 너무 이뻐. 뭐 이런 원더풀, 뷰티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안 좋은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한복이 그냥 예쁘니까 이거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싶다. 그냥 처음에 뭐 어떤 되게 복잡한 생각이나 내가 이걸 그리면 한 10년 후에 한류가 올 테니까 이러면서 작업을 한 건 아니었고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일단은 내가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그거 절대 놓치지 말고 이번에 한번 그려보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그때
다시 프리랜서 그만두고 회사로 들어와서 제가 그리고 싶은 거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근데 많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거 생각을 의외로 안 해본 사람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너무 원하는 걸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희 동문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저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 한복 그려보자. 그러고 그렸던 거라 사실 요 초기의 그림들은 고증도 전혀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린 이유, 이 서양동화의 한복을 입힌 이유도 크게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흥부놀부나 뭐 심청전 같은 거 한복을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그릴 수 있으니까 네네 전래동화를 그리려고 했는데 근데 전래동화가 한복을 입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단순하게 재미가 없다. 네, 재미가 없다. 그냥 재밌겠다 하고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국내에서 이제 조금씩 얘기가 되다가 해외로 이게 나간 건데 이게 왜 그럴까를 그때부터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어떤 동화이세요? 네, 왼쪽 거는 미녀와 야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앨리스고요. 네. 가능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약간 우리들이 동화라고 하면은 사실 잘 알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그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코드 그런 것들을 좀 삽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디즈니에서 되게 좋아하시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재미가 없으니까 서양동화에 한복을 입히면 더 재밌겠다. 왜냐하면 서양동화는 드레스 같은 거 공주들 입고 있는 게 당연한데 한복을 입고 있으면 일단은 재밌어 보일 테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앨리스를 그릴 때도 엄청 고민을 했던 게 배경을 처음에는 그리질 않았어요. 근데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배경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영국의 그런 가구라든지 티포트 대신에 그냥 우리 고가구 조선시대 가구들 그리고 조선시대 다구를 그리고 그러면 되겠다. 근데 트럼프를 뭘로 대체를 할까? 화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고민했는데 요거를 마작을 왜 그렸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 처음에 마작인 줄 알았어요. 자료 찾을 때. 골패라고 중국에서 들어온 놀이긴 한데 조선시대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놀이 방법이 무슨 100여 가지? 뭐 200가지 가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패에 빠진 노름꾼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네, 이거다. 그래서 골패를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 소품들을 바꿔가면서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고 나중에 이제 제가 피드백들을 읽어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거를 재미있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같다. 뭐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던 평범한 것들이 화가의 눈으로 봤을 때 화가의 눈으로 봐서 캔버스에 옮겨놨을 때 새롭게 보인다는 거. 되게 평범한 스프캔 같은 거 그려놨을 때 그게 그림이 되는 것처럼 팝아트가 되는 것처럼요. 근데 저희가 서양 동화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이런 앨리스라든지 미녀와 야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복만 입혔을 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신선하고 서양 사람들은 이거 내가 아는 얘기, 틀림없이 아는 얘기 같은데 뭐가 다르지? 하고 들여다보면은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한복이 결국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전래동화에 한복을 입혔으면은 그거는 이야기가 말 그대로 일러스트레이션, 사파, 그냥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 그거 외에는 되지 않지만 제가 서양 동화나 그런 뭐 서양의 뭐 어떤 만화, 영화 캐릭터들의 한복을 입혔을 때 사람들은 한복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거를 네, 네. 그래서 미녀와 야수 같은 경우에 디즈니에서 그걸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 그림 잘 봤다. 그러니까 해외로 막 퍼지고 막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국에서도 화제가 돼서 디즈니 쪽에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녀와 야수 실사 영화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자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았죠. 제가 디즈니를 너무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네, 요 보시면은 다 이제 주인공들이 다 한국적인 그런 소품으로 바뀌는 게 좋다. 그렇게 해달라고 거기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막 제가 할래요라고 떼쓴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직접 그렇게 예, 요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앨리스 같은 게 그렇게 다 바뀐 게 재밌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 초안인데요. 초안이 이게 원래는 혜태나 네, 그런 약간 더 정말 한국 전래동화 느낌이 나는 그런 도깨비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좋아는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냥 봤을 때 실사 영화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걸 좀 더 한눈에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그리고 모란도 저는 모란으로 하고 싶었는데 모란보다는 어쨌든 장미가 영화에 나오는 모양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초안을 잡았는데 그리고 막 한문으로 글씨도 쓰고 그랬는데 그냥 원래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네, 앞에 그런 그림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니 워커 블루라벨 캐스크 에디션이라고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사실 술에 큰 관심은 없어서 네. 이런 그러니까 블루 라벨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캐스크 에디션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 병에 예, 우리 붓으로 그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네, 안 보이지만 요게 시리즈들이 있어요. 여기는 인천공항이고 우리나라 한정으로 나온 건데 뭐 이제 다른 나라 싱가포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나올 때는 거기 이제 전통 의상을 조니한테 입혀서 그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니 워커의 한복을 입은 조니 워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 인천공항을 약간 더 한국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부러 없지만 막 기와 지붕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이제 십장생도. 십장생도가 굉장히 의미가 좋잖아요. 이제 신년에 왕이 신하들한테 내리는 선물이기도 했고 오래 살고 그래서 십장생도를 이제 이런 선물용으로 딱 좋은 캐스크 에디션에 넣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팔린 것 같아요. 네. 물들이다 컬러링북은 잘 팔리고 있습니다. 2탄을 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마음은 있는데 네. 히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관무 여인을 표지로 삼은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 저는 사실 이 책이 정말 사는 분들만 좀 사시고 말 줄 알았는데 펀딩을 했는데 2억 원이 모인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감사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또 많은 화제를 모으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저는 정말 그냥 그러니까 한복을 그리려는 분들 뭐 한복을 가지고 창작하려는 분들이 그냥 소소하게 그래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다고 냈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막 전문가 박사님 막 선생님들이 막 보시고 책 갖고 있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책을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책이라는 모양이 돼서 세상에 내보낸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 한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내기 위해 학교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주로 이제 게임 회사와 콜라보레이션 하고 뭐 디즈니 마블 이쪽이랑 콜라보레이션 하는데요. 좀 전에 조니 워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회사가 아닌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약간 특별한 사례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블리자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인데요. 거기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나오는 굉장히 주인공격인 캐릭터들을 한국적으로 그려달라. 그래서 이제 저 안두인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이 새로 됐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실바나스라는 캐릭터인데 뭐 좀비 이런 그런 약간 죽은 자들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의뢰를 받으면 언제나 생각하는 게 그 캐릭터에 대해 파악을 하고 어떤 옷을 입히면 찰떡 같을지. 그러니까 그 게임을 애정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너무 찰떡이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보면서 화면적으로 예쁘고 재미가 있어서 대체 어떤 캐릭터들인지 궁금해질 수 있도록, 물론 그거를 100% 언제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굉장히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만신이 입은 무복을 원래 하얀색이에요. 근데 이 캐릭터가 원래는 굉장히 고귀한 혈통이다가 타락한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로 물들게 하얀 옷이기 때문에 빨간색 피로 물들었다는 그 느낌을 줄 때 더 시각적으로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안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룡포를 입었고요. 청색으로 입은 이유는 사실 이 캐릭터의 대표색이 청색이에요. 그러긴 한데 늘 사람들이 붉은색 공룡포를 많이 보고 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걸 청색으로 하면은 좀 이제는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태조 어진을 보게 됐는데 푸른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된다 이러면서 진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콜라보를 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이제 SNS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진행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디즈니, 주로 제가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즈니 캐릭터들을 소재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리얼을 이제 궁중에 취직을 했다는 그런 설정으로 그렇게 그려봤고요. 사실 고증적으로는 이게 이제는 압니다. 이게 고증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사람들이 워낙 그 대장금 드라마를 국내외에서 워낙에 많이 봐서 그 이미지가 막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SNS에 대장금에서 많이 보신 그 이상이라고 설명을 쓰면서 이제 SNS에 올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세바스찬은 반모를 세바스찬이 굉장히 시선 강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즈니 빌런 시리즈를 할 때 뭐 말레피센트를 머리에 가채를 가지고 뿔을 표현하고 그리고 소희를 변형해서 입혔습니다. 또 이거를 또 보시고 좋으셨는지 안젤리나 졸리 배우께서 같이 사진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주셨는데요. 요거를 작업을 할 때 머리에 약간 어떤 장식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첩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첩지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 뿔 같은 경우에는 가채로 대체를 했고, 그리고 그 약간 여왕 마녀라고는 하지만 원래 자기가 살던 요정 나라의 그런 여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중전이 입던 원삼을 입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늘 어떤 캐릭터의 이제 찰떡같이 한복을 입히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 계모와 새언니들, 사실 잠깐만요. 배시댕기는 그릴 때마다 언제나 굉장히 고증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이거는 애기들 어린 소녀들이 하던 건데, 하지만 배시댕기는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고증과는 다른 걸 알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엘라 같은 경우에 이 그림을 보시고 콜라보 제안을 또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크루엘라가 머리 색깔이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채 트레머리, 이런 기녀머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창작자로서 어떻게 그려도
이런 머리도 있었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뭐 개인의 개성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올렸다고 돼 있고, 네, 자료들도 정말 정말 개성적으로 막 그런 머리를 한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크루엘라한테 이 기녀 복장이나 이런 기녀들의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디자이너로서 되게 혁신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다음 걸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까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 거고, 이게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그림인데요. 영화 내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이제 하얀 망토를 입고 나타나서 하얀 망토를 막 불태우면서 이제 빨간 드레스가 드러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릴 때 왜 이 복장을 선택을 했냐면, 일단은 크루엘라가 약간 저 남작 부인,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고상한 귀족계층으로 대표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크루엘라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정말 파격적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네네 그 거리의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이제 근데 더 그걸 끌어올려서 디자인적인 그런 감각을 보여주는 캐릭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녀들의 그때 입던 상박하우의 그 저고리 진짜 완전 딱 달라붙게 하던 그 18세기 복식이 그 전에는 남작 부인처럼 위에서 아래로 패션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막 왕의 복식, 귀족 복식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서 따라하는 거였다면은 기녀 복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민인데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그런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루엘라에게 딱 어울리겠다. 머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 크루엘라 캐릭터에서 가채가 딱 생각이 난 게, 가채 하면은 이제 비대칭이 떠오르는데 하얀 까망부터가 비대칭이잖아요. 이거는 너무 찰떡이다. 이러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남작 부인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단아해 보이게 당에다가 그 미세의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대삼장 놀이개, 산호비녀 등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실크라는 캐릭터인데요. 마블에서 스파이더맨의 그러니까 파생 캐릭터인데 한국계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한국계예요. 근데 요거 요청이 올 때 저는 처음에 물어봤어요. 한복 느낌이 나는 코스튬을 그려달라는 거지? 아니, 한복 그려줘. 그러니까 정말 위상이 달라졌구나. 굳이 한국인을 찾아서 한복을 그려달라고.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그런 무늬만 들어가고 스파이더맨의 그 실크의 색을 활용한 한복을 그냥 그려준 거죠. 심지어 제가 뒤에 이 문을 그려놓고 이거 너무 한국적이라고 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또 이후에도 또 작업을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국적인 그런 요소들을 마블이나 디즈니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좀 찾을 것 같아요.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작업입니다. 이터널스 캐릭터들 다 모여가지고 소뚜껑 삼겹살 구워 먹는 모습인데요. 네, 김홍도의 서로 야연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물론 뭐 그때는 소뚜껑 삼겹살이 없었겠지만 원작에는 그냥 화로에 이렇게 지글지글 물 끓게 해놓고 불고기 구워 먹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한국인은 삼겹살이잖아요, 김치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마동석을 또 사천왕상을 모티브로 해서 마동석의 포지션이 약간 힘으로 가장 앞에서 막 몸으로 맞고 때리고 이러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천왕상의 이미지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천왕상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밑에다가 거기 나오는 빌런인 데비언츠도 깔고 뭉개고 있는 걸로 넣었고요. 그리고 두성민갑이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갑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두성민갑을 그리게 되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그 비늘과 그냥 이제
다른 가죽 같은 게 드러나는 부분의 그 비례 같은 게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가장 솔직히 좀 화려해 보이게 네, 히어로한테 입히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성린갑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래 걸릴까봐 정신없이 말씀드려서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답해 주세요. 네, 이름이 왜 흑요석이냐면 그냥 저는 옛날부터 게임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했는데 그 저번에 익산 내려가서 만나뵌 박사님들이 고조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흑요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게임에 나오는 아이템을 옛날에 PC 통신할 때 한글 아이디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웹상에서 계속 쓰던 게 웹에서 알려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한복 채택은 어떻게? 이거는 뭐 이렇게 정신없이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앞에서 좀 많이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파악한 후에 사실 이거를 보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크루엘라 같은 것도 제가 그때 이제 디즈니 담당자분께 크루엘라한테 이 복장을 입혀야 되는 이유는 외국에서는 기녀라고 해서 약간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기녀들은 그냥 기녀가 아니라 패션 리더로서 이 패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예, 작가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르시죠. 하지만 저도 제가 납득이 되고 그 개연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저도 잘 그려지고 그걸 모르시더라도 보는 분들이 어쨌든 이미지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거든요.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옷은 사실 눈으로 보는 그 이미지로 그냥 다 느껴지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입는 게 옷이니까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입힌 그 한복이 제가 그 캐릭터에 맞게끔 뭐 지위라든지 뭐 성격이라는 거든지 그런 거에 맞게끔 찾아서 입혔을 때 한복을 모르시는 분들도 좋다, 뭐 예쁘다, 어울린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는 미니어야수 디즈니에서 부탁해서 노란색으로 위아래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현대적으로. 네, 네. 그리고 지금 흑가시랑 사물을 그 옆에 있는 시계랑 촉대에다가 네. 입혀주셨잖아요. 네. 촉이 혼자 이거 그리셨을 때 네. 이제 가을에 보통 저희가 동화에서는 봄에 나오는 영상이었는데 가을에 맞추셨거든요. 옷을 또 저렇게 입히셨고. 이때는 예.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동화에서는 사실 어떤 계절인지 그렇게 딱 표현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가을이 된 거는 저 참새들 때문이에요. 그 제가 미녀야수 애니메이션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야수랑 벨이랑 그 새한테 모이 주는 그 장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새 하면은 참새가 귀엽고 제가 좋아하는 새기도 하고요. 참새가 통통하게 살찐 그런 네 가을 그냥 참새를 그리다 보니까 그냥 가을이 됐어요. 사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궁금했는데 큰 이유가 없네요. 네, 제 그림은 특히 조기 그림은 거의 큰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네. 프리랜서 한복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어려운 점은 글쎄요, 프리랜서라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일이 일정치 않다는 그런 게 어렵고요. 한복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어려운 점은 어떤 걸 그렸을 때 이거는 고증이 틀리다라든지 왜 이걸 이렇게 그렸냐. 특히 게임 쪽에서는 약간 선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이상을 예전에 좀 그린 적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어떻게 한복을 이렇게 야하게 그릴 수가 있냐고 단아해야지 이렇게 한복은 단아한 미가 분명히 있죠. 저도 그 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한복이 섹시한 옷이 또 아닌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한복도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지 계속해서 저희 삶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생동감 있게 숨쉬면서 한복을 입고 즐기고 보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앞으로 어떤 활동 앞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남자 한복책을 빨리 내는 게 지금 굉장히 급선무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오셔서
대체 남자 한복지 언제 나오냐고 대답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내야 되고, 뭐 이제 해외 전시도 좀 계속 요청이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냥 열심히 계속 한복 그리면서, 네, 저는 이제 한복을 계속 이렇게 그리기 지겹지 않냐는 물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너무 지겹지가 않고, 그리면 그릴수록 너무 그릴 것도 많고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고, 그냥 몸이 부족해서 되게 안타까울 뿐이라서 계속 네, 이렇게 할머니 돼서까지 그냥 한복을 그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